네, 안녕하세요. 11학년 통일 디베이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층 이반자 정노현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반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통일이란 나누어진 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조직과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입니다. 너무나 떨어져 있던 우리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기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로 첫 번째, 통일을 하면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이수영 통일교육위원에 따르면 통일되면 4,451조의 비용이 들지만 비용을 전부 빼고도 1경 4천여 조의 순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매장된 자원이 6,900여 조라고 합니다. 통일되면 한반도 신제지 부상의 3대 벨트가 열립니다. 3대 벨트는 화왕의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 한동의 경제벨트를 말합니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경제 중심 국가가 도달이 되고 우리나라 수출 물품을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서울에서 베이징 고속도로 4시간, 유럽까지 화물 수송 시간 절반, 베이징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고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도 25일이면 5,300달러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줄게 되어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로 통일로 많은 문화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같이 만든 공동작품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따르면 공동작품으로 7년간 수익이 8,3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남북과 함께하면 많은 문화적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한 고령 인구 738만 명, 북한 고령 인구 249만 명, 남한 유소년 인구 666만 명, 북한 유소년 인구 500만 명으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북한 통일 시 인구는 8천만 명으로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대식 첫 번째 이반자 이현준입니다. 이반 내용을 말하기 앞서 통일 비용의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양측 간의 격차를 좁히고 각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투입되는 대반 비용입니다. 저희가 왜 통일에 반대하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남한은 2020년 기준 GDP 9위를 기록되어 있고 북한은 이러한 나라가 44배 이상의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남한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에 필요한 통일 비용은 최소 1,261조에서 최대 3,277조에 달합니다. 통일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통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완전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등 여러 방면에서의 통일이 완전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완전한 통일이 되려면 예상한 통일 비용을 넘는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사회적 문제입니다. 혹시 2018년 제주 난민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500여 명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경제적 시점에서는 난민과 다를 것이 없는 2,200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한순간에 같이 살게 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 같은 언어, 문화,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문화, 체제, 사상이 다른 북한과 같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갈등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셋째, 사상과 체제의 차이입니다. 만약 통일을 해야 한다면 무력 통일보단 평화 통일이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정부가 통합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 민주주의를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공산주의를 강요한다 생각해보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상과 체제가 완전히 다른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성한 북한 주민 통일의식 2016과 2017 통일의식 조사를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 50% 이상이 통일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과원수가 찬성했기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해도 결정할 만한 통일을 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 중 50%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기에 세터민들이 생각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지 북한이 잘 살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통일의 이유조차도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과연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무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코리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연방국가로 통일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으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 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 국가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상과 체제가 분리되어 있는 통일은 완전한 통일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과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 단계가 통일 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해협력 이런 교류 등만으로는 사상과 체제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합니다. 네. 남북한 군사통합 효과와 비용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 남북 국방비는 연 15조 원이 감축될 거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사 결과 역시 통일이 안정적으로 되어서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의 결과를 말해주셨는데 만약에 통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증도 없고 그런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결코 이익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상과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통일 편익으로 보면 통일이 되면 이제 한반도 3대 벨트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 유럽, 러시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 편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통일 편익이 발생하려면 통일 비용이 먼저 발생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통일 비용은 3천억에서 3천조에서 4천조 사이에 되는 돈이 발생하는데 저희 한 해 예산이 500조인 걸 생각하면은 그런 많은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먼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남북 경제 통합을 할 경우에 남한의 1인당 GDP 전망은 94,307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보다 성장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제 성장도 평화적 통일과 안정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평화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든 우리나라가 한 땅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꼭 경제가 발전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땅이 커지고 이런 것도 맞지만 그게 꼭 경제적 발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작전 타임 1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1분.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측 반박자 김다별입니다. 오늘 좋은 주장 펼쳐주신 반대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반대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 두 번째, 사회적 문제. 세 번째, 사상과 체제 문제로 우려가 되어서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이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남한이 지금 GDP 9위고 북한이 GDP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무연탄,
갈탄, 금, 동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데 이 지하자원은 4,800만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 채굴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총 9만 1,31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남한만 1만 8,550명 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남한과 북한이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전체 매출액은 연간 11조 이상 추정되고 연간 31억 9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이 나올 예상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지금은 비행기로 가야 되지만 통일이 된다면 육로로 뚫려서 4시간이면 갈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조선일보 서울에서 베이징 고속도로 4시간 유럽까지 화물 수송 시간 절반 단축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제 서해안 축선이 건축되고 그 생산 유발 효과는 5조 1,609억 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있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탈북민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우리나라를 교육하는 그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몇 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정규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요. 총 12주 400시간이라는 교육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도 배울 것이고 한국의 언어, 한국의 또 사람들, 또 한국의 문화 같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2주 400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들을 배우게 될 것인데 사회적 문제로 통일을 반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체제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연방국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북한이랑 남한이 평화 통일을 하고 화해하고 통일을 한다면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측 반박자 서유경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통일로 인한 경제적 발전, 문화적 발전, 통일을 통한 인구 증가의 이익을 근거로 통일을 찬성하셨습니다. 반박하기 전 찬성 측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과연 찬성 측이 제시한 통일의 이익을 꼭 통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을까요? 현재 남북한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적인 공존이 이루어진다면 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통일을 하지 않고서도 찬성 측이 제시한 통일의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해 왕래가 가능해 된다면 찬성 측이 말한 경제적 발전, 문화적 발전, 통일을 통한 문화적 발전 외에도 배송공간 세대, 배송공간 재개, 분담 비용 절감, 이산가족 상봉, 유라시아까지 용으로 연결 등의 이익 등을 통일이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있는데 이산가족들의 나이가 많아져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6년이 지난 지금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은 30세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1세대 이상 가족의 성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통일을 이상 가족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비용, 리스크 쪽에서 훨씬 안정적인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로 지내는 방법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 이상의 세대가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통일이 이뤄내서 경제성장한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44배 이상에 달하는 남북과는 달리 4배에서 6배 수준의 차이였고 통일이 되기 전부터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인 교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민간 기간은 남북한의 절반 수준인 4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독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통일을 통해 발전이 이뤄낸 국가는 없습니다. 5천만 이상의 인구와 그 후손들까지의 미래를 건 도박을 국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가족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방법 반박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은 통일 후에 40년간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고 2012년에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국가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통일이 40년, 분담기간이 40년이다. 그리고 독일은 정치체제가 그렇게 되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체제와 분단 기간이 줄었다고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에 대해 반대로 생각합니다. 분단 기간 외에도 경제적 차이가 지금 남북한의 수준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였고 분단 기간도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라 생각해서 독일을 보고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독일을 보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독일의 통일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은 이렇게 일시적인 비용이지만 북한과 우리나라가 합쳐져서 한반도가 되어서 육로나 우리가 이렇게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통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 통일 외에도 다른 예멘이나 이런 나라의 통일을 보면은 독일 외에는 성공적으로 통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한 국가가 통일을 완전히 성공했다 한 결과를 가지고 통일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통일의 문화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12주 400시간이라는 하나원의 교육을 받고 탈북민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은 2,500만의 북한 인구가 그런 교육을 받고 남한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교육을 받은 탈북민들이 완전히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2,500만 인구가 한 번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5,200만 국민이 북한이랑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문화, 북한의 언어를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 KBS에서 한 결과를 보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퍼센트는 69.4%로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통일을 해야지 사람들의 관심과 또 통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한국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의 인구만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밖에 안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문화를 종료되었습니다. 발전 타임 1분 남아있습니다. 1분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2분 할게요. 네, 계속 작전 다 쓰시는 거죠? 네, 2분 작전 타임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그냥 먼저 팀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충성측 최종역을 맡은 김다wel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 진행해 주셔서 반대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한 군사통합 효과 비용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남북 국방비 감축이 연 15조 뿐만 아니라 평화관리 비용 연 1조 3천억 원, 분단 관리 비용 감축 연 5조 원, 그리고 총 안보 비용 감축은 연 21조 원입니다. 이게 1년에 21조 원이지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배로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분단되었죠? 70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70년 더 넘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우리가 소모한 국방비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2022년 국방비로 예산이 잡힌 것은 54조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으로 예산을 낸 것은 59조입니다. 우리가 그 국방비를 아낀다면 코로나로부터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국가 예산으로 54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 복무 기간이 길어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통일 시 18개월에서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안팎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 남성들의 반발도 해결하고 효율적인 안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 되어 평화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최종 요약을 맡은 이정호입니다. 오늘 했던 토론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반대 측인 저희 팀에서는 첫째, 통일을 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은 통일 비용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차이가 심해 통일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셋째, 사상과 체제가 너무 달라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상대팀에서는 첫째, 통일하면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을 통한 문화적 발전을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을 통한 인구 증가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둘째,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통일보다 더 안정적이다. 셋째, 문화와 소속 차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보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평화 공존을 이루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